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코로나 2차 팬데믹 그리고 경제 재봉쇄에 대한 공포로 간밤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시장이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77%의 낙폭으로 2,310선도 무너지면서 2,300선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800선을 회복해줬던 코스닥도 현재 1.6%의 낙폭으로 다시 한번 790선 초반대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개장 전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67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12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는 서버 메모리 수요의 약세가 지속되고 또 세트 사업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가는 1% 이상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서치 플랫폼과 커머스 사업의 호조, 그리고 핀테크와 콘텐츠, 클라우드 등 신사업의 성장이 가속화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으로 언택트주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어제장 강한 흐름을 보였고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현재는 0.5%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거의 유일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IT 기업의 인수 소식이 나왔던 데일리 블록체인과 케어랩스, 퓨처스트림 네트워크스 이 세 종목들은 급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는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해주는가 싶었는데 오늘장 다시 2,0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요즘같이 변동성 큰 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챔수의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로 자세하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02-3772-026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댓글들도 스피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호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오늘 우리 장도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장중에는 좀 낙폭을 조금 완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기간적으로 좀 더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이게 뭐 시장이 빠진다라고 해서 뭐 저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거 원래 오르고 내린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현상이고요. 주식 투자라는 게 꼭 올라가는데 수익을 내는 관점만 생각하다 보면 내려올 때 대처가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10월 26일, 23일, 26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래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얘기했던데 아래쪽에 준비하고 위쪽으로 갈 때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내려오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제가 그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테마 순환매 형태로 개별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여력의 단기 짧은 전업 투자자분들은 짧은 시세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왜?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이는 돈의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트레이딩이 가능한 거고요. 그 외적으로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 흐름을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섣부르게 지금 떨어졌다라고 단가, 내 계좌의 수익률만 보고 답답해서 조금 더 낮추겠다는 의미에서 돈을 더 투입하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낙폭이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조금 되돌아보면은 어제 코스닥이 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코스닥이 강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을 합쳐서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통으로 봤었을 때 중형주, 우량 기업들 붐의 중형주 쪽의 흐름이 이 시장을 끌어올렸다, 시장의 방향성을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제 들어오고 코스닥이 상승했을 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그 측면에 중심에 있었던 게 우량 기업부였습니다. 말 그대로 우량 기업부의 중형주의 쪽에 있는 우량 기업부들을 좀 많이 살펴야 될 시기고요. 내려가도 역시 올라올 때 힘을 보여주는 건 그쪽이다. 그래서 안전한 쪽은 그쪽이고요. 트레이딩 전략적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슈를 보셔야 됩니다.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시장에 이슈가 많이 있는 단발성이라 테마성이라든지 시장에 꾸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시세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적돼서 축적돼서 나중에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시장은 대외적인 악재 분위기로 빠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럽 경제 코로나 봉쇄 그리고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아니라 추가 부양책이 대선 이후로 서로가 경쟁을 가져가면서 대선 이후로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간적인 요소로 인해서 실망 매물과 그리고 지친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 국내 같은 경우 반대 매매 물량에 대한 시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매물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걸 메이저 수급들은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아래에 내려왔을 때 전략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지만 2145, 2200포인트 부분에서는 기관 물량이 대기 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는 이유는 현재 관점에서 지금 시세적으로 위쪽에 차익낸 구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물량과 새로 대기 자금은 다르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2200포인트대 부분에 내려왔었을 때 어떤 방향성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얘기 드렸던 시장을 끌어올렸던 주인 메이저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던 자리가 7월 코스피 지수로는 7월 28일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포인트가 2230포인트입니다. 근데 아직 많이 떠 있죠. 그들이 올리기 시작했던 구간에서 우리가 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막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에 시선을 두는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는 일을 자꾸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2230포인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다리자라는 측면을 드리고요. 지금 트레이딩 전략으로 테마성 이슈가 쌓이고 있는 말 그대로 오늘 블록체인 관련돼서 미국 투표 쪽에서 얘기가 나오듯이 상한가를 가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 외적 관련주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살피고요. 블록체인이 이슈가 되고 향후에 그런 시장이 조금 캐파가 커진다라고 하면 보안주 쪽의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럼 이런 시장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으로 시장의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아래쪽에서 매수 타점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이번 주 넘어서 다음 주 이 기간적으로 빠졌을 때 관점으로 봤을 때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됩니다. 그때까지 유럽 시장의 위기에 대한 부분들의 시장이 출렁이는 느낌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은 제한적이겠지만 그 흐름을 맞춰서 시장의 공포 매물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반대 매매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저점을 좀 많이 빠졌을 때 그 반대 매매 물량이 크지 않았다라는 게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관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반대 매매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안타깝겠지만 나와야 시장이 순환적으로 메이저들이 시장을 잡고 끌어올려야 우리 개인들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투자 전략이 중요한 타이밍이니까요. 그런 전략들을 좀 잘 세워서 기다릴 줄 아는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추가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은 이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코스피가 2200포인트쯤에서 방향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전망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고요. 이슈 있는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들 대응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신일전자요. 신일전자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800원이고요. 5%요. 네, 1,800원의 비중 5%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차트는 약간 상승 차트를 이제 그려서 그리고 좀 신일전자가 이제 겨울이고 네. 해서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아, 네네. 최근에 네.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괜찮은 종목인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그리고 네.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혹시나 추가 매수를 하면 어느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네.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신일전자 1,800원에 매수하셨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목표가를 얼마로 잡으면 좋을지 또 추가 매수는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이거는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관점이 되고, 그리고 뭐 좀 끌고 가도 저는 이슈를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일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여름 수혜주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뭐 여름 수혜주에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또 엮이기도 했고 이제는 또 난방주로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셨나요, 혹시? 아, 네. 네, 제가 봤을 때 어제 사신 것 같은데. 네, 어저께 그제 뉴스가 나가지고요. 일단 뭐 미세먼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또 어제 심각하다, 뭐 안개도 많이 끼고 이랬었는데 거치고 난 뒤에 또 찬 공기가 많이 온다라고 하고 올해 또 한파가 또 굉장히 또 추위가 또 굉장히 춥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성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테마성으로 봐야 돼요. 뭐 회사 자체는 일단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 실적도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더 떨어질 만한 그런 큰 낙폭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대외적인 악재로 말 그대로 시장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 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금방 되돌아올 것 같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추가 매수 관점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아래로 빠졌을 때만 하시고 더 사지는 마세요. 비중이 5%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들고 가셔가지고요. 위쪽으로 충분히 이제 테마 이슈가 되면은 우리 관련주도 많이 있잖아요. 뭐 파세코나 신일전자, 위닉스,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있고, 그리고 파세코하고 신일전자는 우리 히터기 있잖아요. 약간 좀 따뜻하게 열내주는 그 적외선 네.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또 팔고 있으니까 난방 수혜주로도 또 겨울에 추우면은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뉴스가 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 거는 시장이 그만큼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조금 활발해지는 시기까지만 기다리기만 해도 저는 수익이 날 것 같거든요. 아직 네. 겨울도 이제 초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아직 진행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년 1월, 2월 때 한창 추워지는 크리스마스 때나 뭐 1월 초쯤 이때쯤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좀 우리가 몸으로 확실히 느껴지는 추위가 오면은 그때 한 번 더 이슈를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항상 이 종목은 그런 이슈를 반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위로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오고 급등이 나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 매도하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 앞서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1,900원대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이익 실현하는 생각 가지시고요. 목표가는 한 2,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팬이고요. 네.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신일전자 최근에는 여름 수혜만 받는 게 아니라서 안정적인 종목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더 보유해 보셨다가 급등이 나올 때 그때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900원부터는 매도하시고 목표가는 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바이오 스마트고요. 네네. 비중 50%, 9,700원. 네, 9,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요. 네네. 네네. 지금 오늘도 좀 움직이고 있어서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게 뭐, FDA 어제 그저께인가 그 1차 네.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앞으로 또 뭐 2차, 3차 이렇게 하는데, 네네네. 그 진단키트 관련해서 계속 저는 단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 안쪽으로 해서 그 매도를 하는 시점이 얼마쯤 해야 되는지. 네네네. 최근에 FDA 승인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단기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한 얼마 정도 보유했다가 매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이오 스마트를 9,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50%이신데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뭐 단기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익을 좀 챙겨가는 게 어때? 단기에 비중 50%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이익이 날 때 챙겨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 파는 게 아니라 수익 중일 때 챙겨놓고 가면서 누적 수익으로 이렇게 비중을 계속 수익 이익 실현을 가져가야 되는데 50% 다 들고 계시면 제가 분명한 판단으로 한 달 정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지금 현재 자리가 딱 저항 구간이거든요. 11,200원 정도가 딱 걸리는 자리인데 이 자리의 부분에서 오늘 뚫고 위로 장대가 나오지 않으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매수가 부근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내려갔다 또 왔다 갔다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종목은 최근에 상한가가고 거래가 출현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중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단타하는 많은 그 세력은 아닌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 단타로 많이 쏠려요. 그들이 계속 사고 팔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렁이기도 하고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굉장히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가까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 보이니까 저는 지금 어제 상한가 기준 가격 기준으로 봤었을 때 현재 가격에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흐름이 어제 갭을 띄우고 난데 그냥 쭉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일부 차익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 지키면서 있다가 좀 빠지면은 차익이 아니라 그 매집에 대한 성향을 주고 좀 더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빠졌기 때문에 차익을 냈고 이 자리에서 또 차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자리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는 비중을 한 가중을 50%라고 하면은 한 10%씩이라도 계속 나눠서 매도하시고 저는 9,900원 또 아닙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1,200원 정도가 무너지면은 다시 또 매수가 근처로 떨어질 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200원짜리에서 또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이익을 실현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관점에서 반드시 오늘 제가 판단했을 때 11,500원 정도 있죠. 오늘이에요. 오늘 이 가격을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후장까지 조금 우리나라 수급 개선이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인 투매성으로 이제 시장 흔드는 용으로 보여지는데 수급이 돌아 올라오면은 반등으로 올라올 때 욕심 내지 마시고요. 한 12,400원 정도 보입니다. 12,400원이요. 이해되셨나요? 예. 네, 12,4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을 좀 더 많이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보시고요. 앞서 바이오스마트는 큰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좀 빨리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누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팔고 재매수 관점으로 단기적으로 다시 보더라도 12,4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해되셨나요? 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틀 전 상한가 이후에 매물이 나온 걸 봤을 때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목표가 12,400원으로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수익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나노 신소재인데요. 나노 신소재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41,000원이고요. 네네. 한 10% 좀 안 돼요. 네, 41,000원의 비중 10%요. 예, 예.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좀 되는지, 네.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네. 현재 가가 28,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추가 매수 괜찮을지 또 반등이 어디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나노 신소재 41,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한 자리에 오기는 왔는데 단가를 좀 많이 떨어뜨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좋은 회사인데 높게 샀는 게 단점이죠. 뭐 시장 분위기도 좋게 잘 휩쓸려 왔는데 뭐 이 회사는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요즘 태양전지 뭐 태양광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그린 뉴딜 그래가지고 네, 그런 이슈가 다 품고 있는 회사긴 한데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떨어지는 거에 사셨어요. 그게 많이 떨어졌다라고 사셨겠지만 이게 어느 만큼 올랐는지 정확한 분석이 안 되면은 내가 사는 자리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알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봐도 지금 나노 신소재가 올라왔던 가격만 봐도 정말 만 원대에서 올라왔거든요. 15,000원 정도로 기준으로 잡아도 15,000원에서 지금 5만 원까지 갔잖아요. 많이 갔죠? 맞죠, 네. 그죠? 5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200% 넘게 올라갔는 게 지금 5만 원에서 만 원 빠졌는데 매수했으면 낮은 가격 같으세요? 높은 가격 같으세요? 높은 것 같아요. 높죠, 그죠? 높은 가격인데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올랐던 기간적으로 하락했던 기간이 굉장히 짧았던 거예요. 올랐던 기간은 굉장히 길었는데 하락했던 4만 원까지 하락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은 거죠.
생각을 해보면은 5월 달부터 올라가서 8월 달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사신 가격은 한 달 만에 한 달 조정밖에 되지 않았는데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도 맞지 않으니까 저는 일단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추가 매수해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본인 매수가 부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좀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굳이 지금 매수 관점을 바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화요일쯤에 한 매수 관점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목표가는 위쪽으로 올랐을 때 39,000원 부근 추가 매수했을 때 단가가 떨어질 거니까 목표가는 38,000원 부근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00원짜리 왔었을 때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은 조금 호흡을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화요일쯤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메가스터디요. 메가스터디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100원에 15%인데요. 지금 한 8월 달에 샀어요. 아, 네네. 8월 달에 그러면 한번 올라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건 좀 어느 선에서 좀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매도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메가스터디 12,100원에 한번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매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수익 내고 팔아야죠. 그쵸.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수익이 네. 날 것 같아요. 일단은 괜찮아요. 들고 계세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교육주에서 뭐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해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야 돼요. 교육주는. 교육주는 네. 앞으로 교육 시스템 자체가 또 바뀔 거거든요. 분명히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끝난다라고 해서 이런 일이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교육 쪽에 대해서는 개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라난 새싹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교육 쪽에 개선에 있는 정책적인 얘기가 또 나오면 이슈를 한번 탈 거예요. 그 관련해서 이전에 메가MD가 굉장히 막 상승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메가스터디가 더 좋아 보여요. 주가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네. 보유하고 계시면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다리면 올라올 거예요. 내려가도 그 아래쪽으로 빠지는 낙폭이 크지 않을 거고 내려가도록 빨리 올라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 내려가는 이유가 코로나 말고는 내려갈 이유가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코로나로 내려갔었을 때 교육주가 어땠었나요? 막 훅 올라왔잖아요. 그죠? 반사이익으로. 언택트 하면서 올라왔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들고 계셔가지고 목표가는 한 14,000원 정도까지 그 부근에 올라오면은 수익 챙기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14,000원까지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에는 오늘이죠. 오늘 목요일인데 네. 오늘 저녁 7시에 준비가 돼 있고요. 오늘 저녁 7시에 유튜브에서 지금 이런 시장이 오기 전에 어떤 대응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앞서도 얘기했는데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고 막 거기에 대해서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이렇게 하면서 공포했다가 기대감 품었다가 실망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내용 듣고 멘탈 똑바로 잡고 주식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7시에 온라인 강연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적으로 유튜브 댓글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인데요. 메디톡스는 21만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가 판단할 때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는 그냥 도안이면 뭐로 그냥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재 관점에서 그냥 뉴스가 좋다 나쁘다 뭐 메디톡스 승인 통과 안 돼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완전 그냥 로또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관점보다 올라오면은 팔고 좀 지금 시장에서 안전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메디톡스는 정말 제가 판단했을 때 도박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게임하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매수 관점을 가져갔다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관점에서는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고 오히려 조금 이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때가 아니라 잔잔하게 있을 때 좀 사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에서 저는 올라오면은 매수가 충분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관점이 잡혀져 있네요. 내일 정도나 이번 주 주중 안으로 한번 많이 슈팅이 나온다라면은 21만 원짜리에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목표 주가 2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수가는 18,200원에 비중은 15%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그냥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18,200원이요. 18,200원 같으시면 그냥 들고 계세요. 이거는 단기 투자로 적합한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체 플랜트 해외 자원이라든지 많은 개발 쪽 그리고 비철금속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미중 무역도 있지만 수요 회복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슈가 타면은 방향성이 꺾고 크게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보셔야 되고요. 현재 관점에서 손절은 자꾸 반복될 수 있는 관점의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종목은 손절도 하고 급등이 나오고 급등주 단타적인 부분으로 대응했을 때는 손절을 해야 되지만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자꾸 손절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충분히 안전한 종목이고 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포스코라는 그룹 자체가 커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 관점으로 보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18,000원짜리 왔었을 때 비중을 줄인 전략인데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전화 상담을 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요. 한 11월 중순 이후에 전화 상담을 받고 그때 대응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전망되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요. 매수가 부분에서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22,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AP 시스템은 이 가격에 있으면 흘러내리더라도 이 가격을 돌아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목표권만 잡고 이거는 시간적인 요인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지고 계시면 분명히 수익을 줄 겁니다. 역시 아래쪽으로 지금 박스가 내려가고 있는 하락 추세의 관점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는 방향성에서 지금 약간 저점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내려가더라도 이 자리는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목표가는 분명히 제가 판단할 때 26,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26,000원 위에서 매도 관점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 하락 중이긴 하지만 저점은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6,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V원텍입니다. V원텍은 9,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좀 더 떨어지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V원텍은 보유하고 계시면 시간은 좀 최근에 꺾였던 흐름이 시장 전반적으로 거래 없이 쭉 떨어졌는데 V원텍을 떠나서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나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은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나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쪽으로 했었을 때 V원텍은 제가 판단할 때 실적이 지금 당장에 크게 개선되고 좋아진 측면은 없지만 그래도 꾸준한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요. 추가 매수는 좀 더 7,000원대 초반대로 밑으로 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천천히 분할로 보시는 게 좋겠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12,000원대까지 한번 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7,000원 이하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목표 주가는 좀 길게 12,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후성입니다. 후성은 1,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후성은 8,000원 아래에서 사면 무조건 수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후성은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반도체 소재 쪽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린 뉴딜에 대한 탄소 배출권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 관련성에서 또 지금 말 그대로 이거는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움직임의 특성입니다. 그냥 크게 한번 이슈 받아서 올라왔다 내려와서 침체되는 시장 분위기에 끌려 내려가다가 나중에 천천히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단발성이 막 급등성은 아니더라도 밑에 내려와 있을 때 천천히 그냥 거래를 죽이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모아보는 전략으로 한다면 이익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 1,600원짜리가 적정선으로 보이니까 1,600원짜리 일단은 목표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은 목표 주가 1,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이마트는 19만 7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20%이신데 되게 오래 보유하셨던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왜 지금 할 필요 없죠. 이전에 못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떨어지면 하세요. 다시 떨어지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도 좀 의문스러운데 떨어지면 하고요. 지금 살 필요 없어요. 사지 않고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으니까 저는 17만 원짜리가 좀 저항 구간에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려온다라면은 13만 원 아래쪽에서 매수 관점을 추가적으로 가져가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위쪽으로 한 18만 5천 원 정도까지 잡혀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내려오신다라면은 역시 얘기 드렸지만 대응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는 13만 원 이하에서 보시고요. 목표가는 18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은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0만 5,440원이고 18%요. 네, 10만 5,440원에 비중 18% 맞으시죠?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합병 이후에 이슈가 별로 없는데 다 지금 매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네. 해야 될지. 네, 합병 이슈 나온 다음부터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도를 해야 될지 조금 더 보유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셀트리온 네. 헬스케어 10만 5,44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를 해야 되나요? 더 보유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이 뉴스를 해석하는 걸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얘기 드릴 때도 그 합병이라는 이슈는 이미 작년에 나왔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는 뉴스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합병 이슈에 정점을 찍었던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한가를 갔을 때 이때인데 이때라고 하면은 지금 합병 이슈를 언제 보셨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8월 달인가요? 네네. 네. 근데 그 합병 이슈는 저는 이때 이 상한가 가기 전부터 합병 이슈를 이미 뉴스를 통해서 제가 뭐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럼 합병이 됐다, 합병 확정 지었다라고 얘기 관점하고 할 것이다라고 했던 게 여기서 나온 거고, 서정진 회장이 합병을 할 거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던 게 앞서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나오고 난 뒤에 그 기대감을 품고 우리가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걸 품고 계속 상승을 하면서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지는 말에서 똑같은 이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마지막에 한번 끌어올리고 시장을 한번 흔들었다가 빼버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우리 합병합니다라고 하면서 미끼를 던져놓고 시장 주가는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진짜 물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은 투자의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건데 타이밍을 거꾸로 잡으신 거예요. 예, 하락하는 초입의 타이밍을 잡았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매수 단가 때문에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문제가 없고 합병이 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저는 이제는 실적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매출이나 좋아지고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셀트리온이 만들어졌을 때는 분명히 그냥 올라올 거 아니에요. 다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 거는 영업망에 대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 능력을 보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만 파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또 판매하는 부분들을 내년에 보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런 걸 좀 생각했을 때 보유 관점으로 가시되 지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아래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는 관점이고 지금 이 현재 가지고 계신 가격까지 올라오면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사지 마시고 산다라고 했을 땐 7만 원대 초반대 정도 이때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막 늘려봐야 단가는 더 떨어지면 더 괴롭기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걱정하지 말고 회사는 탄탄하고 좋은 기업이니까 들고 계시고요. 한 7만 원대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시 또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이슈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없이 일단 보유해 보시고요. 주가가 7만 원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금호 HT 네. 3,400원에 30%입니다. 네, 금호 HT 3,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 맞으세요?
예, 예, 맞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이게 횡보하다가 네.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이제 급락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뭐 추가 매수도 어떻게 해야 될 대응이 안 돼가지고 좀 이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네네. 그럼 좀 수익권이시다가 갑자기 손실로 변한 것 같은데요. 맞으신가요? 예, 예, 네, 그러면은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바로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금호 HT 3,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셔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매매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거 횡보하는 것까지 잘 봤는데 이익 실현을 못 가져가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예, 네. 예, 맞습니다. 항상 좀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이 금호이치가 주가 이거 횡보하는 걸 보셨다는 얘기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올라와 예. 있는 상황에서 고점에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갭을 띄우고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이 갭 띄웠을 때 이미 시장을 끌어왔어요. 시간의 상승도 이미 상한가를 갔었었고요. 금호HT가 이날 시간의 상한가를 갔었거든요. 제가 예.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갭을 띄우는데 그 자리가 이 하단에서 갭을 띄우면은 그 자리에 사더라도 빠지면 다시 올라와요. 근데 고가의 자리에서 이슈를 만들고 시장의 관심을 끌어당겨 놓고 갭을 띄우면은 이 자리는 차익이에요, 거의.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 반대를 생각해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저항을 뚫고 신고가를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고 기대를 품고 있는데 그거는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 자리 때는 과거를 반복했을 때 일어난 일로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맞죠? 과거에 9월 달에. 예,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뚫고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 나는 기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가 나와 있는 건 매도인데 왜 일어나지 않는 일에 자꾸 매수가 되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익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적으로 그냥 욕심이 돼버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을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게 사람이라 그런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이 고가에서 갭을 띄우면은 팔 생각만 하세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억누르려면은 기준을 잡아놓고 이런 자리에서 갭 띄우면 팔아야 된다 이 생각으로 두고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욕심이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고가에서 갭 띄웠던 자리라 좀 리스크가 있고요. 지금 이 자리는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예, 올라갔던 자리 돌아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있다가. 그리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지 못하고 흘러내리면 한 번 더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져서 제가 판단했을 때 한 2,000원, 2,2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이미 손실률이 많이 커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 지금 당장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매수는 아래에서 오고 기술적 반등이 크게 올라오면은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3,3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3,300원 예. 정도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2,200원대 부분에서 맞춰서 추후에 반등 나올 때 3,300원 부분에서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비중이 좀 많으니까 비중을 높은 가격, 지금 현재 가격에서 늘리면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낮은 가격에 비중을 늘리려고 하세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2,2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3,300원에서 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카카오를 네. 좀 많이 내려갔을 때 사가지고 좀 장기 좀 보유를 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데 좀 언제 좀 괜찮을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카카오가 최근에 좀 많이 네. 떨어져서 단기로 좀 수익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좀 장기 보유를 좀 하고 장기로? 싶은데 어느 선을 넘어서는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매수해도 괜찮을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아직 매수는 안 했습니다. 네, 매수해도 괜찮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네. 예. 네, 전문가님 카카오 장기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매수는 매수인데 네. 매수를 꾸준하게 하는 전략으로 적금을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에 적금 넣는 방법인데 저도 주식에 적금을 굉장히 한 종목을 선택해서 그 종목에 신뢰를 가면 적금을 넣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종목을 사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화면 보이세요? 예. 네, 그 주가가 얼마에서 얼마 올랐는지 얘기를 드리면은 저기 밑에서 16만 원대에서 지금 4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카카오가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또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내려온 게 지금 많이 빠졌다 생각하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150% 올라갔다가 20% 빠졌거든요. 많이 안 빠졌죠, 그죠? 예, 그러니까 많이 안 빠졌는데 카카오라는 종목이 계속 빠지진 않아요. 여기서 계속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그건 우리가 확인하고 일어나지 않는 게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상을 할 수도 없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준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조금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으시니까 오히려 적금 넣는다 생각하시고 한 달에 얼마 일정 금액을 기간을 정해서 가격과 상관없이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적금 형태로 한 달에 한 번씩 끊어가시는 전략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카카오에 대한 적정 매수가는 드린다라고 하면은 한 28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래가 매수하기 좋은 가격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 가격대로 보시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 관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장관님은 더 여쭤봐도 됩니까? 네, 종목은 안 되고요. 네, 카카오에 종목 대해서만. 말고. 네, 잠깐 얘기하세요. 이 텔레비 보면 뭐 비중이라고 나오는 거 있으니까 네? 비중. 비중이요. 비중 많이 담지 얼마에 사서 마시고요. 얼마의 비중이라는 그걸 기준이 어디다가 기준인지 궁금해가지고. 금액이에요, 금액. 예, 금액 내가 또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내가 카카오에 300만 원 투자하면 비중이 30%인 거잖아요, 그죠? 예, 30% 정도 투자한다 그러면 내가 총 자산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300만 원 정도를 이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또 비중을 조절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비중을 사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천천히 나눠서 산다 생각하시면서 카카오를 한 달에 2% 정도, 내가 1,000만 원, 1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2% 같아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 관점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카카오 전망이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적금 넣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가격은 28만 원 이하에서 보시는 전략 추천드렸습니다. 자,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산솔루스요. 네네. 39,75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네, 39,750원에 20%요. 예,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손절을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 지금 31,000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손절해야 될지 보유해도 괜찮을지 바로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두산솔루스 39,7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반등 한번 강하게 나오면 매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두산솔루스는 두산그룹주 내부적으로 뭐 매각 이슈도 있고 뭐 수소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들 좋은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는데 많이 올랐었고요. 그 매각에 대한 이슈 또 역시 정점 아까 셀트리온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위에 정점에서 뉴스를 던져가지고 또 내려버린 상황인데 39,000 그 뉴스가 나오는데 내려오는 초입에 산 거 똑같은 관점이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는데 초입에 내려가기 직전에 사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면은 그런 뉴스들이 이미 앞서 다 나와서 이렇게 상한가 몇 번을 가서 올라와서 계속 올라갔던 종목이 끝에서 이제 신호를 주고 빠졌던 거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저기 신고가 가는 걸 노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하면 하락 초입에 들어간 꼴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고 위로 반등 주면 파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38,000원 부분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약손실은 내가 투자 관점으로 생각하시고 이건 뭐 저의 생각입니다. 제 기준에 저라면 분명히 이렇게 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돈이 묶이는 것도 싫고요. 이 자리에서 38,000원짜리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데 내 매수가가 높으면 약손질을 하는 게 저의 선택이니까 잘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한 38,000원짜리 올라오면 매도하자 의견 드리고 지금 자리는 거의 아래쪽에 지지대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내려가더라도 좀 버티시면서 기다렸다 반등 줄 때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지금은 아니요. 저는 추가 매수 안 해요. 좀 더 아래쪽을 볼 것 같아서 지금 시기적으로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문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저는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았고요.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38,000원대까지 올라오면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국콜마요. 한국콜마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47,000원이고요. 네. 비중 40%입니다. 네, 47,000원의 비중 4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네, 제가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더 가야 되는 건지 출매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예,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 달 네네. 들어서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예.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한국콜마 4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비중이 많아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다른 데 활용하세요. 새로운 투자, 분산 투자하세요. 한국콜마에 지금 40% 같은데 왜 자꾸 비중을 늘리려고 하세요? 한 종목에 다 올인하는 게 좋으세요? 네? 그게 아무래도 좀 네. 신경 덜 쓰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한국콜마가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다른 데서 또 한국콜마를 커버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죠.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좀 신경 덜 쓰려고 내 마음 편하려고 투자를 원칙대로 가지면 원칙이라고 하는데 한 종목에 집중하고 이런 게 원칙이 아니에요. 내 자산이에요. 종목이 회사는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내 자산이잖아요. 내 돈이에요. 내 자산을 관리하는 게 주식 투자지 이 주식 투자의 종목에 연연하고 한 종목에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효율적으로 투자하느냐. 그러니까 자산 전체를 두면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고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부동산 안에서 오피스텔 살 수 있고 아파트 살 수 있고 주식 투자 안에서 삼성전자 살 수 있고 현대 살 수 있고 이런 관점이잖아요. 근데 내 자산을 중심에 두고 봐야 되는데 한국콜마에 올인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60%는 다른 데 분산 투자 개념으로 다른 업종에 투자하시고요. 한국콜마는 화장품 쪽이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이 지금 안 좋다 하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실적도 좋아질 거고 중국 수요가 늘어나고 코로나 확산 막 한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또 전환 또 시도하고 있고 화장품 또 파이고 나중에 이런 게 축적돼서 뭐냐라고 하면 터져버려요. 그럼 한순간 수요가 확 늘어나 버리면 화장품보다 주목받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시세적으로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지금 뭐 실적이 나쁘다 하지만 실적이 막 감소하고 안 좋은 건 이미 미중 무역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부터 사드 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근데 한국콜마는 작년에 화장품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바뀌고 좋아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 바뀌기 시작했던 때부터 화장품을 안 좋게 보고 시장에 영향을 코로나 피해주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역발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한국콜마는 충분히 저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좀 신경 쓰지 말고 좀 깊게 떨어지는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미 비중 많이 담아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저는 얘기 드리지만 한 6만 원대 정도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길게 보고 이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돼요. 충분히 6만 원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 얼매이면 분명히 힘들어집니다. 이건 놔두고 60% 남은 거 가지고 어떤 내가 자산 투자를 잘 할 수 있을지 그걸 고려해 보시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예, 목표가는 고맙습니다. 6만 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종목에 비중을 많이 넣는 것보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6만 원대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길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네, LG요. 76,100원에 30%. 네, 76,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네. 지금 손실이셔서 대응법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LG 76,100원에 매수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주를 사는데 네. 그러니까 이 비중에 대한 고려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많이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형주는 적게 사서 쌓아가야 되는데 30% 사놓고 더 사려고 하면 정말 괴로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산을 보고 내 자산이 지금 30%가 쓰였잖아요. 1,000만 원 기준이면 300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600이에요. 여기다가 또 똑같이 30%를 더 넣으면 내 600을 쓰고 400이 남잖아요. 그죠? 근데 또 떨어지면 또 더 살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다른 거 막 투자하려고 찾고 계실 거 아니에요. LG에 사놓고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럼 내 자산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투자라는 건 내가 돈을 자꾸 뿌리고 수확을 해와야 되는데 더 크게 가져오는 게 투자잖아요. 투자는 돈을
들이부어 놓고 그걸 또 수확해 오는 게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 통상적으로 하는데 근데 내가 들이부을 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앞서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비중을 애초에 비중을 짧게 대형주는 단타 조금 3% 5%는 파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트레이딩으로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만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를 사면은 들고 있으면 수익 나 하면서 가져가거든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들고 있으면 수익 난다라고 하는데 천천히 조금씩 모으면은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30%를 담아놓으니까 그 효율적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추가적으로 내 자산만 더 들이부어서 계속 안 좋은 그 시간적인 요소만 더 늘리게밖에 안 되는 거니까 대형주를 애초에 처음에 훅 담는다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비중은 잔잔하게 대형주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도 더 살 수 있는 게 대형주거든요. 올라가는 추세가 잡히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대형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관점이니까 지금 30% 사셨기 때문에 추가로 사지 마시고요. 나머지 똑같이 70%는 다른 데 투자하고 있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세요. LG 같은 그러면요. 네. 이걸 지금 그냥 가져가는 게 낫겠습니까? 매수가가 얼마라 그러셨죠? 76,100원. 76,100원이요. 올라오면은 비중을 줄여내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7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이 박스권으로 보면은 현재 박스권이 어디 있냐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가는 것만 생각하면 LG전자는 최근에 과거에 봐도 이 자리가 박스권이에요. 깊게 우리 코로나 화면 보고 계세요? 네,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주가가 횡보했던 구간이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에. 그쵸?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여기 박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가더라도 이 가격 올라와서 매수가까지 올 거예요. 그럼 매수가 저는 LG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나 조금 활발하게 변동성을 위아래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종목들, 지주보다는 그 계열사 안에 종목들이 많이 상장돼 있잖아요. 백색 가전이나 아니면 디스플레이, OLED, LCD 쪽에 패널 이런 쪽으로 가는 디스플레이 실적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점이 좋으니까 LG는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투자 관점을 다른 쪽으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미 비중이 30%나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고 LG 지주사보다는 계열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인데요. 현대제철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대제철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 관점은 조금 더 보류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려오면 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7,000원대 부근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요. 철강은 내년에 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조금 갈 수 있는 관점으로 있으니까 내려오면 한 27,000원대 자리, 이 메이저들이 매수했던 관점들이 28,000원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 가격은 28,000원 아래쪽에서 보시고요. 목표가는 판단했을 때 37,000원까지 상승 여력, 추세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목표가 3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27,000원대 그리고 목표가는 37,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11,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이신데 추가 매수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니요. 지금 자리는 추가 매수 관점 없고요.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한미반도체는 목표가 13,000원 드릴 테니까 들고 가시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하락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바닥권에 있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는 최근 흐름에 좀 떠 있는 관점입니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시고 목표가 13,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 보시고요. 목표 주가 1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APS 홀딩스입니다. APS 홀딩스는 9,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올라오면 반등 시 매도하시고요. 급등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저는 한 8,700원짜리 정도, 8,700원 좀 무리겠네요. 한 8,5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8,500원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텔콘 RF 제약입니다. 텔콘 RF 제약은 8,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이신데 반등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정말 다 이슈 다 묻어내고 다 떨어질 때 네. 사신 것 같은데 이거 반등 한번 나올 거니까 8,300은 너무 높습니다. 저는 테코는 죽은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치가 없는 그 기대감으로 가는 그 바이오 쪽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회사가 좋고요. 이 회사가 유보금으로 잡히는 거는 짝퉁입니다. 말 그대로 유보금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은 돈을 그냥 계속 연구 개발하고 쓰고 영업하는 데 쓰는 관점이라 소진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표를 믿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이익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매도 관점을 드리되 저는 한 7,700원짜리 오면은 비중을 줄이고 정리하고 좀 안전한 종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700원짜리에서 비중 조절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700원대에서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1,1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시세 더 위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좀 보유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떨어질 수 있는데 떨어지면 조금 비중을 천천히 얘기 드렸을 때 조금씩 모으시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일단 1,600원짜리네요. 매수 가격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한 1,600원 정도 위쪽으로 해서 좀 멀리 보면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보면은 신고가 영역 부분까지 갈 수 있으니까 1,600원짜리에서 일단 대응하는 관점으로 보시고 내려오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 한 8,300원 부근 이 가격대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보는 추가적인 대응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1,600원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300원대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태웅로직스입니다. 태웅로직스는 4,785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매수가 다시 한번 제시해 네, 주시죠. 4,785원이요. 내일 반등이 꼭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반등 나오면은 목표가 드리면 5,200원. 이거는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제주쪽 골판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받고 택배 이런 쪽 이슈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보는데 일단 5,100원짜리 정도, 5,200원 정도 되네요. 5,200원 부근에서 매도 의견 수익 실현 자리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 본인 여력입니다. 분할 매도 대응으로 스스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5,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태웅로직스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꼼꼼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